독일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두 딸의 엄마입니다. 큰딸이 빵 터지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도 동생만 염려한다. 편애를 했으면 사랑받은 작은 딸은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체벌은 없었죠. 체벌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건 독일 경찰이 할 것이냐, 한국 경찰이 할 것이냐. 독일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두 딸의 엄마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 딸의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독일 함부르크에 사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소개 한번 짧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01년에 선교사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서 지금껏 살고 있고요. 큰 딸이 대학 졸업하고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자리 잡고 있는 이 딸입니다. 딸과 함께 왔고 작은 딸은 아직 함부르크에서 독일에 있고 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고 독일에서 치료받을 때 항암을 할 때 그때 작은 딸이 사복고시 앞두고 이제 힘들게 준비하다가 제가 아프니까 병원을 계속 쫓아다녀야 되니까 힘들어 보여서 그때 큰 딸이 2주 휴가 내서 집을 방문했길래 항암 치료 받을 때 같이 이제 처음으로 동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전 제 나름대로 작은 딸한테 미안해서 너 동생 너무 수고한다고 이 한마디 툭 던진 건데 그때 이 큰 딸이 빵 터지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까지도 동생만 염려한다고. 듣고 보니까 이 딸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30년 넘게 엄마 뒷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요? 아니요, 제가 둘째가 큰딸 2살 때 태어났는데 심장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작은 딸이 31살인데도 얘가 열이 나거나 아프면 제 온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큰딸은 워낙 안 아프고 커서 큰딸이 고열로 시달려서 실신하기까지 가도 제가 돌아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 두 딸 한국에서 키울 때 주변 사람들이 언니는 왜 이렇게 큰애와 작은애를 편애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이해를 못했어요. 전 둘 다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편애를 했으면 사랑받은 작은 딸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 작은 딸 역시 엄마에 대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났는데도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선교사님. 사실은 이거는 엄마 빼고 제가 딸 2명하고 따로 만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따님의 얼굴이 지금 밝아지네요. 자, 그러면 따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넘기주시죠. 따님은 그러면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흔히 말하는 이 단도리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좀 통제성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엄마 나름대로는 열심히 키우신 거 너무 알겠는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좀 일방적인 사랑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강압적이게 느껴진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체벌은 없었죠? 체벌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결정할 건 독일 경찰이 할 것이냐, 한국 경찰이 할 것이냐. 이제 그것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 엄마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을. 자,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따님의 영혼이 밝아진다. 근데 아마 엄마는 그러신 게 있었겠죠. 엄마의 원래 성향도 그러시지만 니네 덕스럽지 못한 게 니네가 잘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외국인 사이야. 그리고 그때는 독일로 이민을 많이 간 시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동양인도 별로 없고,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바로 눈에 띄어. 그리고 너네 그거 이상하게 하면은 아빠하고 엄마 여기 선교사로 왔는데 니네 절대 안 돼. 교회에서든 현지 애들하고든 절대 할 거 딱딱 알았어. 밥은 무조건 감자만 먹어. 그런 통제. 근데 그게 틀린 말도 없어. 다 맞는 말씀이고 우리를 지키려는 거고 다 정당한 거야. 그렇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셌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 말 맞는데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느낀 게 몇 학년 때예요? 26살 때 제가 한국으로 왔는데 25살까지 그냥 쭉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없었고 엄마한테 그냥 맞춰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6때 오면서 그때 확 독립을 했는데 그제서야 좀 내가 없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 25살까지. 그때는 엄마가 너무 세고 그게 사랑이든 뭐든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반항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좀 늦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확 오시니까. 바로 어떻게? 그러니까 집 문을 안 열어주신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자, 선교사님, 이건 기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일단 접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생한테도 그랬어요? 아니면 동생한테 너그러웠어요? 아팠으니까. 제가 어쨌건 위에서 먼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동생한테는 조금 약해지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생은 엄마 좋아 이래야 되는데 왜 동생도 지금 상처를 입고 엄마한테 뭔가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작은 딸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은 작은 딸이 법을 전공을 했어요. 그럼 법적으로 엄마를 어떻게 해버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시죠, 선교사님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법이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너 법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엄마가 그냥 너 법이나 한번 해봐. 1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하는데 그거를 잘해서가 아니라 노력해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음 달에 마지막 사법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중간에도 제가 아파서 5년 동안 병간호하면서 병원 쫓아다니고 사법고시 계속 미루면서 13년을 버티는 건데 나중에 통과돼서 변호사가 돼도 이 일이 내 옷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좀 마음의 짐이에요. 나는 내 자식이 한 대만 안 시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아이들 아버님은 안 계실까요? 계세요. 계세요. 남편이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아버님은 아예 없는 듯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떤 집안의 사정이 조금 있으시지 않나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빠는 조용하고 한결같고 가정적인 분이세요. 아버지도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게 되네요. 근데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거기에서 야 이렇게 딱딱딱딱 해 이랬으면 엄마가 좀 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유해.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뭐라고 말할 것도 말 안 하고 아빠가 기도 많이 할게, 아빠가 사랑해, 너희들 여기 데리고 와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러니까 이제 그걸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새끼들 아주 지들끼리 아주 사랑으로 뭉쳐있네. 조금 캐릭터가 남편보다 조금 강한 스타일이고 아빠는 아닙니다, 선교사님. 조금이 아니고 많이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처음 뵀지만서도 사실 정말 선교사님이실까 처음 듣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매우 험한 말도 하지 않으셨고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치 어떤 용광로 앞에 선 사람 같은 느낌을 제가 느꼈거든요. 저게 막 드글드글 저 에너지가 막 그 붉은 불로 끓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 불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나를 향해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가까이 가거나 내가 잘못하면 내가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느낌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사님에게 느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느꼈을 것이다. 이 웃는 사람들은 다 느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마음은 여린데 겉만 그러세요? 아니면 마음도 좀 딱 이런 분이세요? 기회만 된다면 저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은 굉장히 여리고요. 이건 정말이에요. 탈옥수도 자기는 마음이 여리다라고 인터뷰한 기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타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이가 여러 가지의 경우에 의해서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날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온전하게 에너지를 써서 살았어. 그리고 나 불의하게 산 것도 별로 없어. 물론 100% 깨끗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어. 근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평가를 하는 거야?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내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네 라는 마음을 선교사님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히 갱년기가 온다든지 그러면. 선교사님은 갱년기가 지금 왔나요? 아니면 지나갔나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끝물이 같아요. 끝물이다. 참 끝물이다. 선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군대로 비유하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특수부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각오와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뭐 막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때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 각오가 이 젊은 날에 엄청나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었겠죠. 맞나요? 네. 본인도 원하셨어요? 아니면 남편이 목사님이 가자고 한 게 조금 더 많았어요? 만약에 남편이 네. 아프리카로 떠나자 했어도 제가 따라갔을까 하는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독일이라서 기꺼이 따라갔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고요. 그게 선교사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느낌이었기 자체.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따라갔지. 아. 저도 얍삽한 사람이라. 얍삽하다. 그렇지만 그러면 독일에 가서 고생 안 하신 건 아니죠? 또 다른 고생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근무했거든요. 강화도로 갔는데 너무 맨날 때리는 거예요. 맨날 맞았어요. 눈 크다고. 원래 눈이 작았었어요.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때리더라고요. 후임이 잘못해도 절 때리고. 그런데 기적처럼 해병대 사령부로 갔어요. 그래서 와, 나는 이제 여기에 사령관님도 계시고 막 지휘관들이 있는 데니까 얘는 안 때리겠구나 그랬는데 등잔 밑이 어둡더라고요. 해병대 사령부는 고위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강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중령이 지나가면 필승하고 거기서 다시 또 때려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차라리 예하부대에 갔으면 제가 제 밑으로 쫄병들이 들어와서 열애를 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로 너무 일찍 오니까 밑에 쫄병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제 윗기수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걸 군대에선 전문 용어로 꼬였다라고 해요. 회사도 꼬인 군번들이 있거든요, 기수들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지 않고 독일로 갔다고 해도 아프리카에서 느낄 수 없는 독일의 힘듦이 생겼겠죠. 무시가 있을 수도 있고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딸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고 싶고 용서한다는 말만 좀 듣고 싶어요. 지금 당장 또 용서한다는 말 하라고 하면은 또 딸들이 힘드니까요, 선교사님. 그냥 용서만 구한다, 그거까지만 아시죠? 거기까진 감동이거든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어요. Right now.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엄마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너무 갑갑하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안에서 폭발하든지 밑으로 꺼지든지 아니면 엄마하고 분리되고 싶어 하든지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센 신념은 사실은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그럼 나는 종교적 신념도 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머나먼 외국 땅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많으셨을 거고, 그 모든 것이 엄마의 이 어떤 그 성향에 더
그냥 그 돌 벽에다가 거기다가 아주 그냥 철창도 두르게 되고 고압에 전류도 흘려버린 것 같아요. 지키려고. 나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을 지키려고. 그것이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너무 숨이 막히고 어느 날 거기 넘어가려고 하다 고압에 이제 지가 감전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엄마가 계속 전류를 줄이지 않고 계속 돌려.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알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죽음을 각오해서 뭘 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25살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겠죠, 딸은.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보니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네. 엄마가 이해되지만 그 25년의 숨막힘이, 그 보이지 않는 무서움이, 엄마를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는 거죠, 몸의 기억으로. 큰 따님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작은 따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용기 있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따님들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힘이 있으신 거니까. 우리 큰딸은 어머니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어떠세요, 기분이? 이제 요즘에 조금 많이, 제가 8년 떠나오고 나서 엄마가 좀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미 용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유, 다행이다. 그나마 아까 어머니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선교사님은 원래 강한 분이었습니까? 독일 가서 더 강해진 것 같습니까? 제가 선생님 강의를 15년 전부터 꾸준히 들어와서 그 영향이 커요. 달라진 변화가. 그거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는데 15년이...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15년 전엔 도대체 어떤 에너지셨는가라는 게 상당히 정말 궁금하네요, 선교사님. 이랬건 저랬건 그 먼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완전히 하고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따님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독일 말로 어머니, 권사님, 선생님 하실래요? 독일 말은 안 돼요? 아니, 저는 한다고 하는데 독일 현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따님한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작은 딸, 여태까지 수고한 거 헛되지 않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건데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을 테니까 이번 시험 잘 끝내고 행복하자.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